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JPEG입니다. 오늘은요, 새해 추천도서 플러스 명절 추천도서로 한번 와봤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설이 지나야 진짜 새해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설을 코앞에 두고 영상을 찍으면서 새해 읽으면 좋은 책, 명절에 읽으면 좋은 책들도 한번 한꺼번에 가져와서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던 책이고요. 한소희 배우 때문에 또 많이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 우울,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한소희 배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안의 서는요, 여러 번역본이 있긴 하는데 무려 배수아 작가님의 번역입니다. 400편이 넘는 에세이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기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잔상들, 그리고 아포리즘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꾸준히 읽으면 좋은 책이어서 저는요, 최대한 밤마다 조금씩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 읽으면 불안에 대한 감정도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좋은 루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서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울린 건 뭐냐면요, 우선 문장도 좋고 불안, 우울, 때로는 공포, 권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약간 이겨보려고 하고 애쓰는 장면들, 그러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읽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단단히 쌓이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책은 방향이 되어서 내가 실패조차도 마주하며 기록하고 나를 기억해 보겠다라는 식의 느낌도 들어서 새해 또는 루틴으로서 읽기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 이 책으로 올해 한번 깊이 읽기를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 쓰는 여자들의 특별한 친구라는 책이고요. 장영은 작가님이 쓰셨고 민음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글 쓰는 여자들의 특별한 친구들,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은 유독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친구들 또는 가족과 내 관계가 어떠한지, 친했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거리가 멀었다가 가까워지는 사람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책을 매개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유독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애정하는 그런 여성 작가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의 우정을 다루지만 딱 한 명 남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 그 레너드 울프라고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기도 했는데 여성 작가들이 어떻게 우정을 쌓고 우정 안에서 자랐는지가 나오는 책입니다. 장영은 작가님의 나에서 글 쓰는 여자의 탄생도 너무 잘 읽었거든요. 제가 수원 사람이기도 했고요. 수원 시립미술관에 나혜석 자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혜석을 알게 됐고 그때 찾은 책이 장영은 작가님의 책이기 때문에 여성 작가, 뭐 정치,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학 연구하시는 게 너무 재밌고 유익했거든요. 근데 이번 책도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뭐 레너드 울프 아까 얘기를 했죠. 패기 구겐하임과 준 하반스, 시몬드 보부아르라, 시몬 배우의 우정도 나오고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 또 다른 친구들 또 나오게 되고요. 코코 샤넬과 미시아 셰르, 한나 아렌트도 등장을 하면서 여성 작가들과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프롤로그가 정말 좋습니다. 박안서 작가님과 박경리 작가님의 우정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정말 작가는 홀로 완성되지 않는구나. 이 책에서 그렇다고 그 우정을 낭만적으로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정은요, 이게 우정이야? 라는 우정도 있고요. 싸우는 우정도 있고요. 결국엔 헤어진 우정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요, 시몬드 보부아르랑 그리고 시몬 배우의 우정이 나옵니다. 읽으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은 건 없고요. 한 번 마주치고 대화를 짧게 나눕니다. 그 질문이 보부아르에게 평생 남겨진 질문이 되어서 그걸 우정이라고 장영은 작가님은 이렇게 엮으셨은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몬 배우가 막 따스하게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보부아르가 먼저 다가가서 막 자기소개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시몬 배우가 이렇게 합니다. 배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보부아르에게 짧은 독서를 퍼붓고 배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하니 굶어본 적이 없었군요. 어떻게 보면 독서를 퍼붓고 간 건데 이 질문이 남은 거예요. 굶어본 적이 없군요. 사회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시몬 배우가 가졌던 포지셔닝은 경험하는 글쓰기였는데 보부아르랑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굶어본 적이 없군요 하면서 떠났다는 게 뭔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는 놓칠 수도 있고 뭐야 저 사람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보부아르는 그걸 캐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글쓰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우정이라고 이 책에는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해방의
밤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꽤 여러 번 소개한 은유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책 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독자를 포함한 편집자, 또 다른 작가,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편지들과 함께 책에 대한 소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은유 작가님의 책 추천과 진심 어린 편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은유 작가님은 쓰기의 말들 쌓을수록 투명해진다.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 루포 작가기도 하면서 에세이 작가기도 하면서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나온 산문집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여성의 삶에 대한 얘기, 노동에 대한 얘기, 글쓰기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데요. 이 책이 편지다 보니까 그 말투의 다정함 때문에 멀리 떨어진 글이 아니라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읽다 보면 이 생각이 딱 듭니다. 해방의 밤. 밤이 그냥 실패와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될 수 있는 그 작은 빈틈에 독서를 하든 글쓰기를 하든 편지를 쓰든 읽든 받든 뭔가 마음에 내가 가졌던 여러 고민들이 약간 답변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은유 작가님의 특유의 위로, 글쓰기에 대한 투쟁, 글에 대한 사랑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책이고요. 신성아 작가님이 쓰셨고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부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면요. 로맨스에서 돌보는 마음까지 찬란하고 구질한 질문과 투쟁에 관하여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변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코피가 멈추지 않고 소아마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로부터 단절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겪었던 여러 마음과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이 책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세이인데요. 엄청 묵직하고요. 정직해서 날카로울 정도예요. 부제에서 나오는 로맨스에서 돌보는 마음까지. 그러니까 로맨스 하면은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맨스에서 결국은 돌보는 마음. 돌볼 때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걸 쭉 다루면서 그래서 제목을 딱 보면 이거구나 싶은 게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그래서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병 때문에 자기 삶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근데 그럴 때 왜 엄마에게만 그 돌봄에 대한 질문과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날카롭게도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작가님의 일상은 그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돌보는 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진다. 예외 없이 도처에서.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각자도사 사회가 있었거든요. 평균 연령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일을 못하게 될 때 누군가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가는데 또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각자 도생 정도가 아니라 각자 도사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그 사이에서 정치, 복지 시스템이 없다면 그 로맨스, 사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누구든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나 하면서 그 의혹들에 대한 글쓰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읽는 내내 그 문장들과 내용들이 날카롭기도 하고요. 제가 피할 수가 없어서 턱턱 가슴이 이렇게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왜 결국에는 이런 돌봄 노동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지도 다루어지고요. 모성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작가님의 선택은 그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을 감안하고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사랑과 의혹들이 마주할 때 우리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요. 소설입니다. 귀신들의 땅이라는 책이고요. 천스홍 작가님, 대만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은 제목과 표지가 너무 강렬하기도 했고요. 제가 또 귀신 관련된 주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컬트 영화도 좋아하긴 하는데 귀신 소재를 다룬 소설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피할 수 없었고요. 이 책은 또 대만, 타이완 문학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한 가족에 둘러싼 이야기들인데 가족이 좀 많긴 합니다. 막 9번째 아들도 막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대만의 현대사가 또 들어져 있어요. 대만이 겪었던 정치적인 갈등들, 학살 관련된 얘기도 살짝 나오면서 최근까지 이어지는 동성애 관련된 이슈들까지 쭉 이어진 내용들이 이 소설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로맨스, 어떻게 보면 지역, 로컬 문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만의 근대사도 들어온 독특성과 문학성을 다 골고루 갖춘 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표지랑 제목 보고 무서운 책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여고괴담 전혀 아닙니다. 귀신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막 불길하거나 무서운 귀신들이 아니라 기억 또는 누군가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귀신으로 표현되고 좀 기이한 것으로 표현이 되긴 하거든요. 조금 으스스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공포스럽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책의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기억은 귀신을 부른다. 그들은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귀신의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가족의 이야기들을 엮습니다. 넷째 딸 얘기부터 9번째 아들 막 이런 얘기들, 어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한데 얽힙니다. 결국엔 그려내는 약간 숨기려고 했던 폭력에 대한 고발들도 있어서 재밌고 독특한 대만 문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해 그리고 명절 추천 도서로 가져온 책들은 이렇게 5권입니다. 새해 루틴을 위한 책들도 가져왔고요.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해서 좀 돌아볼 책들도 가져왔고, 가족에 대한 소설 그리고 우정에 대한 책도 가져와 봤는데요. 새해 그리고 명절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때가 좀 생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는 한번 나의 가족 방향성을 가지고 나의 습관 그리고 나의 관계도 돌아보고 다시 좀 시작하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